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캐드에서 친 도면, 그러니까 캐드 도면을 일러스트로 그대로 벡터가 살아있게 가져와서 그 위에 동선 작업을, 동선 표시와 다이아그램 작업을 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했던 세컨하우스 관련 도면입니다. 이 지금 재조정 이 부분을 오픈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가져왔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도면을 가져오면 학생들이 이것을 EPS로 뭐 저장을 한다거나 뭐 내보내기 해서 이렇게 PDF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때로 얘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붙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가져가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이 선들이 살아있지 않고 이미지 상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대로 살려서 일러스트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서 지금 인쇄 플로터 쪽으로 가면은 플로터 관리라고 있어요. 영문 버전에서 매니지먼트라고 나올 거예요. 이 플로터 관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플로터 추가 마법사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 마법사를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고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새 프린터를 추가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음 하고 내 컴퓨터에는 하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스트스크립트 레벨 1, 2 이렇게 있죠. 나 같은 경우는 1을 이미 설치해 놨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2를 다시 또 설치를 해 볼게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은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다음,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다음 마침 하면은 플로터가 추가가 됐어요. 자, 인쇄로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인쇄로 들어가면 이 플로터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포스트스크립트 레벨 1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의 플롯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면 표시 윈도우 부분, 윈도우를 선택을 해서 내가 할 부분, 가져가야 할 부분에 이렇게 범위를 찍어주고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내가 가져갈 부분만 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yes를 하고 이것을 확인, 반드시 파일의 플롯을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서 확인을 하면 자, 어디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파일에 저장할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본인이 저장할 곳을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 이렇게 이제 한번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컨하우스 평면이라고 EPS 파일 아이콘이 뜰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자, 일러스트를 열고 일러스트 열었습니다. 미리 열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있으면 열면 되고, 그것이 뭐 CC나 CS도 가능하고, 일단 일러스트 파일은 전체적으로 열면은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픈 새로 해서 오픈 이걸 하지 않아도 이렇게 EPS를 오픈해서 가져오든지 맨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자, 이렇게 선이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 선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벡터 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가져오면
일단 약간은 좀 손을 봐줘야죠. 자, 손을 봐주려면 이것을 지금 이제 유사한 색상에 대해서 선택해서 다시 블랙으로 바꿔줄게요. 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그룹이 돼서 오니까 먼저 언그룹을 시키세요. 그리고 라인을 좀 바꿔줄 색 바꿔줄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되, 이제 만약에 얘는 지금 두 개 그룹이 되어 있어서 상관없는데 같은 색을 선택하는 방법들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같은 색이 있는 건데요. 일단은 얘를 그룹을 풀더라도 언더 그룹이 풀어 있더라도 이 색이 지금 라인 색이 라이트 블루로 나와 있죠. 이것을 same 셀렉트에 가면 same 필 컬러 아니면 스트로크 컬러가 나와요. 그러면 스트로크 컬러, 선의 컬러가 같은 것은 다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블랙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게 블랙이 돼요. 이렇게 블랙이 바뀌고, 그 다음에 자, 이 지금 수치, 디멘션 수치를 보면 얘는 라인이 아니라 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면 쪽에 색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과 같은 select same 필 컬러를 선택하면 같은 것은 다 선택이 돼요. 같은 면색은. 그래서 여기도 블랙으로 해줍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긴 좀 그린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select same 필 컬러 하면은 같은 색의 텍스트가 다 선택이 되죠. 자, 이거를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라인이 가늘게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스트로크에서 이렇게 늘려줄 수 있겠죠. 두께를, 스트로크의 두께, 웨이트 이렇게 두껍게 해주면 이제 블랙색이 나오죠. 이제 창문 표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블랙으로 좀 해주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라인 두께가 괜찮은 편인데 여기는 두께가 좀 많이 두껍죠. 그러면 그룹 편집 상태에 가서 라인의 두께를 조금 낮춰주는 거죠.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패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 패널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동선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평면은 이렇게 벡터 파일인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아이소는 벡터가 아니라 EPS는 이미지 파일이고요. 자, 이거는 CAD에서 바로 가져온 파일이죠. 이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동선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벽을 까맣게 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서 동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 기둥을 이 평면의 벽을 까맣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만들려면 일일이 패스로 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랩탱글을 이어서 하는 게 훨씬 더 그냥 효율적이에요. CAD 파일 정말 그 스케치업에 가져오면 벽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듯이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좀 라인을 맞춰서 애를 하고 싶다. 이 면적도 그렇고 이 두께랑 이런 것들도 물론 이 두께는 500이에요. 500이고 일러스트에서도 이게 수치를 볼 수가 있으니까 트랜스폼에서 윈도우 여기 밖에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일러스트 2024예요. 그래서 너무 좀 앞서 나가서 자, 트랜스폼 여기에 보면 나오죠. 가로가 4.536이고 길이가 141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500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벽 두께가 500이죠. 캐드에서. 그럼 5 하면 맞아요. 이게 5 하면 맞고, 이렇게 맞추는 방법, 그리고 시작하는 걸 정확히 맞추려면 컨트롤 Y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선 두께하고 상관없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 부분이 좀 뭐랄까 캐드 선하고 좀 안 맞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맞출 때 일러스트에 이런 기능을 사용하거든요. 컨트롤 Y. 자, 이 기능을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벡터 파일이라 작게 작업을 해도 한없이 크게 확대를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런 라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컨트롤 Y를 해보면 이게 지금 밖으로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했으면 Alt를 하고 가져오면 복사가 돼요. 자,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늘려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Alt해서 가져와서, 자, 이것도 컨트롤 Y를 해서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저기 캐드에서 DWG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반드시, 물론 그룹을 언그룹을 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아까 도면 손 보는 것처럼 하고 난 다음 전체적으로 묶어서 락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패스 작업을, 이건 지금 렉탱글로 하고 있고요. 컨트롤 Y. 이제 렉탱글로 되지 않는 사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는 패스를 그대로 그려줘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컨트롤 A를 할게요. 컨트롤 A는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든 거 이 부분은 선택해서 제외를 시킬게요. 일러스트에서 가장 아쉬운 기능 중에 하나가 캐드나 스케치업처럼 오른쪽으로 선택하고 왼쪽으로 선택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만져지는 것은 모두 다 선택이 되어버린다,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선택하고, 이 부분은 방금 만든 거는 좀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G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 E 하면은, 컨트롤 E 하면 락을 시킨 거예요. 자, 오브젝트에 가면 락이라고 있죠. 락을 시킨 거고, 언록 하면은 이제 락을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만든 부분은 살아있고, 나머지 도면 캐드에서 가져온 거는 일단 락이 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 선택도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쪽에 있는 거 Alt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위로 쭉 올리면 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Alt에서 가져와서 이 부분,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할게요. 물론 여기서 만들어줘도 되는데 이제 앞에 해놓은 걸 가져오면 가로 이런 길이가 정확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아까 복사를 하지 않고 가져온 거거든요. Alt, 이건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쪽을 만지게 되면 이렇게 이게 그 타원형의 약간의 그 아크를 준 그런 사각형이 되어버려 가지고 라운딩 박스죠. 제가 컨트롤 Y를 하면 이렇게 라인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또 잘 못 들었으면 확인을 좀 하길. 자, 컨트롤 Y를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은 이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벽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다 해놓고, 아까도 가져온 게 자꾸 복사를 안 하고 가져가. 잠시만요. 여기도 Alt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패스로 바로 그려도 돼요. 이렇게 좀 복잡해지면 패스로 바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가스레인지인데 선이 다 두껍게 되어버려서 지금 저렇게 나타나고,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패스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거 펜툴로 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 만나게. 자, 이것도 컨트롤 Y를 해서 한번 잘 맞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기존에 이 지금 새로 만든 벽 라인하고 잘 맞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선을 그려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Alt, 여기는 또 잘못해서 가버리네. 조심하세요. Alt를 누르고 이렇게 가져와야지. 안 그러면 그냥 옮겨져 버려요. 그 스케치업에서 M하고 컨트롤 키를 안 누른 것처럼 그냥 가져와 버리는 거든요. 자, 외벽 이쪽 부분, 이쪽 오른쪽 부분도 마저 마킹을 해줄게요. 자, 여기 보면 펜 툴을 활용해서 자, 이런 경우에 이 까만색 선이 어떻게 안 나오게 할 수 없나? 있어요. 이 부분 아까도 한번 했죠. 이걸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면에다가 그 면 부분을 투명한 상태, 그걸로 바꿔주면 이렇게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안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만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걸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외벽이 완성됐습니다. 자, 외벽이 완성되면 전체를 컨트롤 A를 하고 지금 현재 내벽은 아직 안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G를 하면 외벽은 일단 전체적으로 묶어졌어요. 자, 확인해 보면 델리트 하면 나오죠. 자, 이렇게 그룹이 됐고 이제 내부의 벽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벽의 높이가 그때 200으로 했으니까 2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문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그어주는 걸로 할게요. 한꺼번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빼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참고로 일러스트는 수치가 정확한 프로그램이에요. 캐드나 그 스케치업하고도 유사하고, 다만 여기 위에 지금 룰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 R 하면 자가 나옵니다. 룰러.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시작을 이 평면의 시작을 이쪽부터 0이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좌표를 이쪽에서 0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좌표 윗부분을 쭉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쪽에 맞춰주면, 자, 여기서부터 0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Y 해서 한번 보면 여기도 높이를 2로,
여기는 그때 150으로 했던 것 같아요. 컨트롤 Y 해보면 거의 Y들을 1.5로 했고, 여기도 똑같이 네, 1.5에 맞췄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가로 된 부분, 이쪽 가로 부분은 아직 안 했죠. 자, 이 부분은 그냥 Alt 해서 얘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세로 부분도 Alt 해서 이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Y.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 벽이 150으로 지금 맞춰진 것 같아요. 내가 네, 일단 여기 지금 캐도에 맞춰서 일단 1.5로 할게요. 이쪽만 안 됐죠? 이것도 높이를 1.5로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부 벽이 전부 다 끝났어요. 자,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동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일단 잠궈 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A 해서 다만 아까 외부 벽을 그룹으로 묶어 놨는데 혹시 모르니 외부 벽 말고 내부 벽도 그룹핑을 해 놓을게요. 컨트롤 G.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 A에서 컨트롤 E 일단 잠궜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펜 툴을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동선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선의 시작. 내부로 들어와서 자, 이것도 아까 말했죠.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위쪽으로 가는 동선. 자, 이렇게 해놓고 ESC 하면 여기서 ESC 안 누르고 계속 하면 막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ESC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 동선을 몇 가지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죠. 부엌으로 가는 선택 동선 ESC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동선
그리고 또 내부로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동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패스를 다루는 것에서 Alt키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할게요. 자, Alt키를 누르게 되면 이 방향 지시선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 Alt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점이 끊어지죠. 끊어지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을 좀 더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방향 지시선이 전혀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안 맞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해줄 수 있는 건데, 잠시만요. 이거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뒤쪽으로 가는 동선도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 그런데 이 지금 동선 만들 때 패스로 조금 좀 안 이쁘게 됐다고 해서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ESC로 눌러주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는, 자, 여기서 지금 위에 화살표와 아래쪽 화살표가 있죠. 이 위에 화살표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은 그룹 셀렉션 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위에 거를 선택을 하면 모든 게 선택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자, 앵커점이라고 하죠. 이게 다 점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점을 이렇게 이 점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래쪽 저희 화살표거든요. 이 점을 이용하면 약간의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앵커점도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부드럽게, 완만하게. 그래서 동선을 이제 표시해 둘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라인만 해 놓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짧은 것 같아요. 이 선은 저기 직진해 가지고 큰 방, 이 방으로 가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살표를 해줘야 되겠죠. 스트로크에서 대시라인도 점선을 해주는 게 좋겠고, 자, 대시라인을 자, 선택하고 먼저 선택을 하고 대시라인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대시라인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두께를 줘야 되겠죠. 스트로크에서 두께를 이렇게 좀 주고, 좀 이렇게 여기가 너무 벙벙하게 띄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가깝게 만들려면, 이것도 항상 생각하는 건데, 6에 3 정도 하니까 이 길이와 여기 띄우는 간격 3을 띄우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화살표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화살표 표시를 처음에 나올 것이냐, 두 번째 나올 것이냐, 시작하는 점,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이죠. 그럼 여기서는 끝나는 점만 해당되니까, 자,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화살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색채도 선택을 이제 해주면 돼요. 이게 라인이니까 이 상태에서 라인 라인 색채를 뭘로 할 것이냐, 이것도 선택을, 자, 색채는 또 이 부분이 좀 다른데, 이렇게 지금 블랙의 퍼센테이지예요. 근데 색채는 컬러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RGB, 지금 현재는 그레이 스케일이어 가지고 색채가 안 나왔죠, 방금은. 근데 이제 RGB로 바꾸면 색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 CMYK로 또 바꿔볼게요. 우리가 인쇄를 위한 거는 CMYK로 하고, 영상에 띄울 것만 있다면 RGB로 하는 게 좋죠. 그러면 RGB 상태에서 색을 레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패널을 만든다 그러면 패널은 CMYK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뿐만 아니라 CMYK로 작업을 하게 되면 색채를 맞추기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CMYK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프로테이지를 맞추기가 용이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쪽도 화살표를 이쪽으로 부엌 쪽으로 가는 선택 동선으로 한번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약간 위치를 변경을 좀 해주고, 이럴 땐 전체 화살표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주고 여기 스포이드를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이 똑같은 선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끝나는 점에 이렇게 하면 화살표가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부분도, 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스포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점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도 끝나는 점에 화살표를 할게요. 정확히 말하면 이쪽도 지금 들어오는 측면 벽이 있기 때문에 측문이죠. 측문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너무 깊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만. ESC 하고, 여기도 보면 이게 조금 안 맞죠? 이런 경우에 지금 Alt를 누르고 방향 지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방향 지시선인데, 방향 지시선이 있으면 얘가 좀 마음껏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굽어져 버리고, 또 이렇게 하면 여기가 굽어지고, 좀 상태가 원하는 방향하고 좀 안 맞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좀 많이 굽어지죠. 이럴 때 이 방향 지시선을 좀 끊어주고 다시 가는 방법이 있어요. Alt를 누르고 이 점을 선택을 하면, 자, 지시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방향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곡선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쪽만 움직일 수 있죠. 이쪽이 움직여도 이쪽이 변하지 않는 거죠. 이쪽 방향 지시선을 좀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앞으로 패스 작업을 할 때 이런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이 지금 방향 지시선 바꾸는 방법.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시 누르면 이쪽이 나오는 것이 이제 있는데, 다시 Alt를 누르면 또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거 이미 한 다음에는 방향 지시선을 없앨 수 없었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근데 할 때만 없앨 수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새 버전이 생기면서 이미 한 곡선에도 바꿀 수 있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선을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동선도를 할 때는 약간 디멘션을 좀 없애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오브젝트 언노골은 해서 언노골을 시킬게요. 그리고 지금 기존 캐드 도면 가져온 상태에서 편집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네를 선택하고 컨트롤 3 하면은 없어져요. 안 보여. 하이드 시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컨트롤 3 여기도 컨트롤 3 하면은 동선도만 이제 보이게 되죠. 동선만. 이렇게 해서 동선을 해보고, 이제 평면, 이게 수평 동선이죠. 수평 동선을 해봤고, 조금 뭐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 있으면 여기 조금, 얘가 조금 이쪽으로 오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하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가서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일일이 다 와서 누르지 않고 그냥 V를 누르면 되긴 합니다. 근데 나는 어쩔 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일이 가서 하게 되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A를 누르게 되면 또 아래 화살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A와 V, 이게 약자예요. 약자인데, 그러니까 단축키. 일일이 가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A 하면 작은 화살표, V 하면 큰 화살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좀 오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좀 수정을 할 때, 이럴 때 좀 필요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화살표 머리하고 이 선이 조금 둘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화살표 위에 머리는 되게 크고 선은 좀 가늘고,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런 선들을 면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 면으로 선택하고, 이 부분을 선택하고, 물론 나중에 나오긴 나올 텐데 제가 다이아그램 할 때 이거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에디트 오브젝트에 가면 패스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라고 나와요. 자, 이거를 하면 이 선이 더 이상 선이 아니라 면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보면 면이에요. 면. 여기를 보면 알죠. 면으로 바뀌어 있는 거. 근데 이제 이걸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면으로 바뀐 것은 다시 선이 안 되니까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면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 화살표랑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언그룹 하면 화살표는 화살표대로, 이쪽 아래 부분이 이것대로. 물론 이것도 언그룹 시키면 하나하나 요소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나 화살표가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자, 이런 축소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축소해도 되고,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자, 화살표가 몇 개 있는데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축소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로테이트 툴을 꾹 누르면 스케일 툴이라고 나와요. 스케일 툴, 이거를 V 해서 더블 클릭. 자, 이걸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스케일 더블 클릭하면 퍼센테이지 동선, 이거는 이제 비율을 같게 해서 축소를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는 한 80 정도로 줄이겠다. 그러고 누르고 엔터 누르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있는 것에서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80%로 줄이겠다. 100%가 현재 이 100%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게 100%다. 자, 언그룹을 할게요. 언그룹 굳이 하지 않고 그룹 편집 상태에 가서 해도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그쵸. 알아서 80% 그 전에 된 게 있기 때문에 80%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나는 다시 그 전 상태로 가겠다. 아니면 좀 더 키우겠다. 120 하면은 엔터,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컨트롤 Z.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면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이쪽에서 화살표 머리를 조금 더 축소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 편집 상태에 가서 지금 이 부분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면 나오죠. 80%로 또 이렇게 줄어지죠. 아까 80%를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해놓은 게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나 다시 100%로 하고 싶다. 그럼 100%로 하면 돼요. 이렇게 다시 또 다시 80으로 가고 싶다. 80. 오케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나는 화살표 머리 부분만 색채를 달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뭐 파란색으로 하거나. 근데 굳이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고, 이따 다이어그램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라디언트라고 그거를 쓸 수가 있죠. 물론 이 동선에서 화살표는 굳이 여기서는 지금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라디언트 부분은 이따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만지도록 할게요.